이 그림은 이제 덴시티를 그려가지고 한 장에다가 이제 포개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그룹을 비교하는데 이게 더 좋은지, 뭐 이게 더 좋은지,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겹쳐서 그려놓으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세 그룹을 비교하는 데는 이제 이 그림이 직접적인 비교는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보면서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방금은 이제 그 뉴메릭한 변수 하나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거를 이제 그룹별로 나누어서 보는 이제 그 방법을 한번 봤는데, 이제는 이제 뉴메릭한 거 변수 두 개 사이에 이제 관계를 보고 싶을 때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각각 변수의 기초 통계력을 보는 것은 앞에서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평균 구하고 뭐 그런 것들은요. 두 변수 사이의 관계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을 때, 그때는 한 가지 더 이제 계산할 게 이제 코릴레이션입니다. 상관계수. 그래서 어떤 데이터 하나 가지고 여러 번의 작업을 다양하게 이제 해보고 싶을 때 이제 그때는 attaach라는 함수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attaach하고 이제 데이터의 이름 df 하고 이렇게 쳐주면 R이 이제는 데이터를 따로 명시 안 해도 항상 저 df에서 있는 그 변수를 불러오라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놓고 여러 가지 탐색을 하면 데이터 이름을 입력하는 이제 횟수가 줄어드니까 좀 편하겠죠. 코릴레이션 구하는 함수는 COR이었습니다. 그래서 MPG하고 DISP하고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구해주세요 이제 하는 건데, 코릴레이션 안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도 있고 그 캔달도 있고 스피어만도 있고 코릴레이션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주로 많이 쓰는 코릴레이션 계산법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제일 많이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입니다. 이걸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0.84. 그래서 뭐 MPG하고 DISP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굉장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0.85에 가까운 값이라는 것은 상당히 반비례하는 이제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번에 같은 값이 나왔는데, 이 use에서 이제 everything과 complete이 있는데요. 이 mpg와 disp라는 두 개의 변수가 결즈가 없이 다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한두 개 값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서로 완전히 매칭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use에서 everything 하면은 이제 있는 숫자는 다 쓰라는 거고, use에서 complete이라는 것은 이제 양쪽이 데이터가 다 있는 경우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는 양쪽이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결과가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캔달이나 스피어만 같은 경우는 뭐 순서형 변수라든지 뭐 이런 거에도 이제 쓰고 뭐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콜리에이션의 계산이 계속 발전되어 온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헬프 함수를 통해서 열어보면 이제 메서드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한 것 외에는 여기서는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뭐 위에서 어태치를 해줬지만 그래도 여기서 데이터를 명시하면 명시한 이 값을 위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df에서 모든 행을 포함하되 인덱스에서 열을 1부터 3까지 3개를 넣어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면 이렇게 아까 그 두 개만 갖고 하면 MPG와 뭐 DISP 두 개만 갖고 하면은 값이 요거 하나였잖아요. 근데 세 개를 갖고 이제 계산을 하면 코릴레이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 형태로 표시를 해줍니다.
보시면 MPG와 MPG 자기 자신끼리의 코릴레이션은 똑같은 값이니까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각선은 다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값이 완전히 대칭입니다. 왜냐하면 MPG와 CYL의 그 콜레이션이나 CYL과 MPG 콜레이션이나 같잖아요. 요거 두 개는 값이 같습니다. 요것과 요것도 같고, 그래서 실제로는 요 대각선 뭐 위나 아래나 한쪽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가지고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두 개 갖고 쌍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총 세 가지니까 콜레이션이 하나, 둘, 셋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 변수 간의 콜레이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수 3개 이상 입력하면 그것들로 구성할 수 있는 두 개짜리 쌍의 개수만큼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룹 바이 하고 나면 언그룹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어태치를 했으면 디태치를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변수 사이에 뉴메릭한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산점도를 배웠죠. 점 포인트. 아까 콜레이션 구했더니 마이너스 0.85 가까이 완전 반비례했었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실제로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지읒 스무드를 추가해주고 싶으면 더하기 지읒 스무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을 통과하는 로컬 리그레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있는 이 회색의 이 밴드는 그 significant, 이걸 뭐 한국말로 뭐지? 신뢰 구간. 다시 신뢰 구간. 여기 이제 회색의 이 밴드는 이제 신뢰 구간을 나타냅니다. 이걸 없애고 라인만 남기고 싶으면 이제 SE는 false 하고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만 나오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지읒 스무드는 로컬 리그레션을 쓰는데 그냥 뭐 선형 회기선을 집어넣으라는 등의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리니어 모델로 선형의 그 회기선을 넣어달라고 할 때는 메서드에 그냥 lm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회계선을 보여주고 거기서도 이제 신뢰 구간 없애면 직선 하나만 저렇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에다가 우리가 그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직선 같은 거를 그리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 추가해주는 방법은 지읒 라인입니다. 그 라인을 넣을 때 그냥 지읒 라인은 이제 데이터 가지고 선을 긋는 거고, 그게 아니고 지읒 H 라인, 지읒 V 라인, 지읒 AB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읒 H 라인은 수평선이겠죠. horizontal이고 V 라인은 수직선, AB 라인은 내가 절편과 기울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선입니다. 그래서 H 라인인데 이제 aesthetics에다가 y intercept는 DISP의 평균값을 넣어가지고 수평선 그려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그 수평선 그려주고, 수직선도 평균값 넣어주세요 하면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기울기와 슬로프, 인터셉트 그 절편 넣어가지고 이제 그려주세요 하면은 그 직선도 그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하고 싶은 선들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점들을 막 나누기도 하고 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gplot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컬러나 필을 줄 수가 있겠죠. 컬러나 필을 에스테틱스 안에서 줄 때는 범주형 변수 가지고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원 포인트를 하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그려봤던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다가도 뭐 지읒 스무드 이제 그려볼 수도 있고요, 뭐 선만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까 봤던 그냥 그 선형 회기 선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읒 텍스트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 텍스트를 담고 있는 어떤 뭐 변수를 우리가 하나
이제 라벨 값으로 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면 저렇게 이제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그 텍스트가 그러니까 이름이 텍스트라고 해서 꼭 캐릭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HP라는 것의 값을 저기다 표시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씁니다. HP가 이제 뉴메릭한 거니까 숫자가 다 이제 써진 거죠. 저게 원래 센터에 딱 맞춰서 점하고 겹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넛지를 줬기 때문에 위치가 약간 이제 비껴나서 점도 보고 숫자도 볼 수 있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보통 저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그 값을 다 집어넣는 그래프는 사실 많이 쓰진 않습니다. 설명 때문에 이렇게 이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또 무슨 그룹별로 나누고 싶다, 실린더의 개수로 나누고 싶다 할 때는 이제 facet wrap 같은 함수 쓰면 실린더 개수에 따라서 그림을 따로 그려준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변수들끼리의 관계를 대충 그냥 크게 한번 파악하고 싶다. 뭐 그럴 때는 이제 그 ggle라는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걸 라이브러리 한 다음에 ggco, 뭐 ggpairs 이런 그 명령들을 쓸 수 있는데요. ggco라고 해서 첫 번째 이제 세 개의 데이터만 넣어가지고 뭐 페어와이즈로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그림의 형태로 이제 그 상관계수 행렬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색깔을 나눠 가지고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ggpairs도 거의 이제 똑같은 유사한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해주는데요. 이제 생긴 모양이 조금 다르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기능들을 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면은 이제 통계적인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요. 다만 이게 2개, 3개 이상 그 되는 변수들, 그러니까 3개 이상이죠. 3개 이상 되는 변수들 가지고 상관계수의 행렬을 만들고 뭐 그것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고 하기 위한 이런 그 함수들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범주형 데이터인데요. 범주형 데이터가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표를 많이 그리죠. DF에서 실린더 가지고 실린더라는 하나의 변수, 이게 범주형 변수, 아까 468이었나요? 3개의 값을 가지는 레벨을 가지는 그 범주형 변수를 가지고 테이블을 그리시오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려주죠. 이 표가 우리가 보통 그 범주형 변수 하나 가지고 주로 하는 작업이 이제 이런 거죠.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쓰기도 하고 이제 xtabs, crosstabs라는 함수를 써도 뭐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기도 하고 저렇게 개수가 아니라 그 비율, proportion 가지고 뭐 또 표를 그릴 수도 있고 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이제 바 차트죠. 그래서 그냥 그 우리 ggplot이 아니고 원래 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plot이라는 함수도 그 안에 이렇게 테이블을 넣어주면은 저렇게 그냥 막대 그래프 바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이라는 것을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해서 이제 TV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플랫 TV를 하면은 바로 그려줍니다. 앞에서 이제 TV가 지금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랫이라는 베이스 함수 안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막대 그림 같은 좀 얇지만 뭐 이런 걸 그려줍니다. 근데 테이블이 아니고 저걸 그냥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시켜 가지고 그냥 플랫이라는 함수를 쓰면 이렇게 그 높이를 보여주는 뭐 이상한 막대가 이제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들어가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알아서 맞춰가지고 플랫이라는 함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탐색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플러스로 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정교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그래도 GG 플러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X는 실린더, Y는 이제 프리퀀시를 넣어가지고 테이블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 그때 이 테이블 자체가 도수 분포표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온 바가 아니라 이제 지온 코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데이터 자체를 쓸 거면은 이제 저렇게 그 지온 바를 쓰면 똑같은 그림, 지금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그림을 한 장 더 그린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 바를 그리는데 그 카운트 개수 갖고 하지 않고 이제 proportion 비율 갖고 이제 하고 싶으면 저렇게 y 값에다가 step props를 넣어주면은 저렇게 해줍니다. 뭐 하면서 괜히 이제 색깔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때 지금 보면은 지원 바 안에 에스테틱스가 있고 그 밖에다가 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색깔을 그냥 다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에스테틱스 밖에다가 필을 해서 색깔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이 안에서 다시 또 어떤 변수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주고 싶으면 이 필이 이 에스테틱스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특정한 이 그 색깔 이름이 아니고 변수명이 와야죠. 그리고 뭐 돌려서 보고 싶으면 이제 코드 플립하면 되고, 이제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베이스를 넣어놓고 계속 더하기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 좀 편하다. 예. 그리고 범죄형 변수 가지고 우리가 테이블을 그릴 때 이제 두 개 가지고 이제 크로스 탭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실린더하고 기어 가지고 테이블을 그려주세요 하면은 가로 세로가 있는 행렬 모양의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xsteps 그 함수도 똑같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는 행과 열의 합 같은 거, 그다음에 전체 합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계산해 본다 그랬죠. 그때 margin 쓰는 거고, 저걸 좀 더 세련되게 하고 싶으면 이제 appl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래프에 이제 add margins 하면 마진이 들어가 있는, 합계가 들어가 있는 그래프도 그려준다. 그리고 개수가 아니고 비율로 하고 싶으면 prop table 쓴다. 이것도 역시 합계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초적인 이제 함수들은 좀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탐색할 때 쉽게 좀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Gmodels라는 이제 라이브러리 안에서 이제 크로스 테이블을 또 그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결과입니다. 뭐 그렇게 그려주기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범주형 변수 가지고 많이 그리는 게 바 차트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인데 지온 콜을 하는데 어떤 그룹 안에서 다시 이제 또 다른 그룹끼리 이제 나누어서 그리는 거 뭐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온 바를 가지고 요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을 넣는 게 아니라 원 데이터를 이제 넣으면은 이제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나는 이제 기어라는 변수 값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제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려보면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림을 그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그 스트럭처가 뉴메릭으로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이게 팩터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기어를 이제 팩터로 만들고 이제 스트럭처를 보면은 이제 기어가 이제 팩터가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그림이 나옵니다. 데이터 구조 자체를 바꾸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요거를 이제 팩터 함수로 얘를 그 둘러쌌으면 역시 작업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덧지 형태로도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덧지 2로도 그릴 수 있다. 뭐 하는 거. 그리고 포지션 필을 주면은 이제 꽉 채워서 이제 비율을 보여준다 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패셋 랩을 통해서 나누어서 그릴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의 특성별로 이제 종합해서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하나 분석해야 되겠다 하고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거나 입수를 했을 때 변수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고 우리가 특히 관심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감을 내가 가진 상태에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쉽지 않은 그리고 이게 참고 듣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좀 지루한 이야기들을 쭉 했었는데요.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잘 하는 테크닉이 여러분들이 뭔가 분석할 때 실제로 그 시간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 내용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량경제학 뭐 최초 소개 빼고 나면은 이제 두 번째 모듈이죠. 우리가 이제 이코노메트릭스 1 안에 보면은 제가 1번 모듈로는 베이직, 그다음에 2번 모듈로는 이제 데이터를 구성해 놨는데 요 2번 모듈인 데이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주 기본적인 통계적 검정하는 것들의 원리를 좀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회귀 분석, 리그레션에 대한 설명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